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19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 시장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강하네요. 네, 여전히 좀 강하고 흐름 자체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재 유지 중인 방향성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는 좋으나 좀 제한성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의 시장을 되돌아 보면 결국 이제 PPI, CPI 등 해당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붐업이 좀 됐었고요. 그런 붐업된 주가들이 계속해서 증시를 자극하면서 증시를 상승시켜줬는데 우선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4만 포인트를 단숨에 빼앗겼던 다우지수잖아요. 4만 포인트를 단숨에 빼앗겨서 증시의 압력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는데 해당 부분들을 모두 이겨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오픈해 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장은 대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역시나 대단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다시금 상승하면서 120불, 125불까지 급하게 치고 올렸는데 사실 100불을 하회한 시점에서 이게 투심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던 시기거든요.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던 시기. 특히 이제 고가에서 액분한 주가에서 급락을 맞은 이후 이 조정을 받고 100불이 깨졌다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한테 지금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테슬라 등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액분한 이후에 주가가 좋지 못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을 때 버티기는 쉽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그림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대장 엔비디아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 극복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다시금 재차 상승을 줬는데 이게 이제 110불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의 관점이라고 하면 사실 120불을 넘은 현 시점이 이건 추세의 전환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정도 탄력이라고 하면 다시금 140불 향해서 뚫고 넘어가는 파동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기추가 주목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대단한 건 분명한데 제가 지금 계속 약점으로 좀 보이는 건 뭐가 있냐면 국내 증시 코스피를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증시의 계속된 약점이 뭐였고 또 국내 증시가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조금 약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급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급론자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수급 위주자의 시장을 많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좀 많이 몰린 쪽,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 이런 거에 전 주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코스피도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이 바닥에서 올라온 수급이 너무 약해요. 지금 뭐 8월 9일날 저점 찍어 돌릴 때는 뭐 1억 플러스 1억 1억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1억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실 텐데 1억 예 1억 이게 이 몇 조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1억 이 쉽게 말하면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랑 가치가 똑같은 수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급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 16일 날 2,700을 도전하면서 1조 2천억을 퍼부어 주었던 측면이 증시를 강하게 펌핑 시켰던 요소였는데 국내 증시의 계속 취약점은 수급에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 있게 탄력했지만 거래가 빠지는 요소가 약점이거든요. 이건 약점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왜 약점이냐면 증시가 올려 붙이다가도 이 밑단에 이 하단부의 밑단에 뭐가 없냐면 지지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보면 올라갔다 눌림 받고 올라가고 또는 내려오다가 지지선 받고 튕겨서 반등하다가 저항 받고 다시 밀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지지와 저항의 의미는 사실 뭐 차트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거래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거래에 대한 빈도가 너무 약해요. 사실 지금도 엔비디아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와,
하고 입을 벌리고 봤습니다. 와, 하고 입을 벌려서 봤는데, 거래가 글쎄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지지층이 강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좀 약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좀 약합니다. 이 정도는 거래 빈도가 좀 약하고, 그나마 오히려 좀 애플 같은 경우가 거래량가 좀 보시면 딱 느낌이 좀 틀린 게 거래량이 쫙 빠졌죠. 한 4일째 지금 견고하게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4일을 치면 여기란 말이죠. 이 라인들이 다 지지와 저항이 되니까 직전 고점을 맞고 튕기고 직전 저점을 만나고 튕기고 이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도주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를 보면 돼요. 기업의 가치를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업의 가치를 보자는 이런 뜻은 아니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거래량을 보니까, 자, 주말에 연구를 해보니 딱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거래량이 1, 2, 3가 올라갔죠. 하나, 둘, 셋을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순차적으로 쫙 치니까 딱 밟고 올라가는 이런 슈팅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매물이 나와도 쏟아내지 못하고 버티는 현상들을 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주도주의 의미에 있어서 시장의 급등락을 줄 때를 보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도주가 되면 실제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시장에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증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매입을 많이 치지 않아도 따라붙어주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 현상을 좀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어디냐, 일별, 네, 거래를 보시면 지금 밑에서 바운스 치면서 12일날 땡길 때 구간인데, 이 구간 3억 주가란 말이에요. 3억 주. 3억 주인데 그 뒷구간들을 보면 5억 주, 거의 5억 주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튕길 때는 3억 주대, 약간 2억 주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만큼 좀 덜 받쳐졌다 이거예요. 덜 받쳐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한 5억 주 정도 같이 때려서 치고 올리면, 야, 이거는 뭐 손 못 대겠는데 싶을 정도의 강력함인데, 지금은 튕겨 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미진한 건 있다. 그래서 강력하긴 분명히 강력하다. 네, 수급적이나 거래적인 부분은 강력하긴 하지만 그 빈도의 규모가 조금 약한 것은 약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그랬고, 나스닥 지수도 뭐 소소했고, S&P 500도 0.2%다 소소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브레이크 걸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에 지표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지표를 기다리는 것 같고, 지난주에 CPI랑 PPI가 먼저 있었죠. PPI와 CPI가 있기 바로 직전에 시장을 하루 이틀 정도 묶어놓고 있다가 변동성을 유발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파월 연준장이 나옵니다. 파월 연준장이 나오는데, 금리를 결정하진 않을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금리와 관련된 발언을 해주실 거예요. 금리와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면서 아마 의사록 공개와 함께 잭슨홀에서 미팅을 하실 겁니다. 잭슨홀에서 미팅을 있으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 등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거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거고, 지금 시장에서 좀 간을 보고 있는 것은 이게 빅스텝이냐 빅스텝이 아니냐를 좀 간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힌트를 찾기 위해서 시장이 움직일 공산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소수하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소수하지만 아마 매물의 저항권에 강력히 걸려 있는 만큼 매물 싸움이 아마 심화될 공산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고 치열한 공방전을 하면서 역시나 수익률 게임에서 확실하게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줬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조금 느낌이 달라질 공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볼륨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형을 잘라서 보면, 자, 공기가 들어간 입구는 볼륨이 한 이 정도가 되고,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끝 중간부의 볼륨은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시 끝자락이 막혀 있는 구간의 볼륨은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륨 자체는 이런 식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위치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과 관계없이 볼륨의 자체의 개념이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륨이 지금 최고조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 볼륨이 드랍될 거예요. 볼륨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떨어진다라는 증상은 다시 얘기하면 거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침 잘 됐죠. FOMC도 있고 하니까 이 볼륨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주 초반에는 조금 간을 좀 볼 확률이 높고 주 후반부에 높아질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매매 영상들을 보시면 보통 제가 50, 70 정도 수익 나면 잘라내 버리죠. 일반 단기적인 매매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주에 매매를 보면 기본 100씩 수익, 100씩, 뭐 150씩 그냥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제가 평상시보다 매매를 많이 길게 본 것도 아니죠. 매매 시간도 오히려 짧았어요. 매매를 길게 본 게 아니고 볼륨 자체가 지난주까지 좀 피크 쪽에 많이 올라왔어요. 변동성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지난주에 매매하는 영상을 보면 혹같이 보면서 그러잖아요. 와, 이거 넘어가네요. 와, 이게 막 계속 그런 감탄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가를 씹어 먹었거든요. 지난주에 보면 호가를 다 씹어 먹었어요. 그 호가 중간중간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씹어 먹었다. 이 호가를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호가가 좀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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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받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치고받고의 싸움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지난주처럼 짝짝짝짝 뻗어가는 현상이 좀 떨어지겠죠. 짝짝짝짝 뻗어가는 현상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짝짝짝짝 뻗어가는 현상이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공격적인 증시 양상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주 초반에는 생각보다는 아마 매매 동향이 조금은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이고요. 뭐 막상 또 부딪혀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주 중반부, 주 후반부에 시장이 좀 많이 집약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아마 호흡 조절에 시장이 힘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가 제가 보고 있는 시선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중요한 위치에 도래했어요, 여러분. 다우지수는 중요한 위치에 도래했고, 우리가 전형적인 쓰리고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원래 보던 차트로 좀 볼게요. 차트를 이걸로 바꿔서 봅시다. 지금 다우지수의 위치가 조금 날카로워요, 여러분. 다우지수 위치가 좀 날카로운 시점인데, 과연 이 정도에서 얼마나 버틸런지가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다우지수의 위치를 좀 보시면 이게 조금 날카로운 위치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위치랑은 비교할 건 없고, 이제 신고가 패턴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요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의 사이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한 요 정도의 사이클로 보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급락한 이후에 주가라는 것이 급락한 이후에 재발락을 했을 때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재발락을 했을 때가. 자, 보세요.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신고가죠. 찍고, 직전 고점을 못 때리고 나서 쏟아졌어요. 쏟아졌는데, 사실 이런 자리들도 손쉽게 올라올 자리가 아니죠. 근데 그대로 말아 올립니다. 짧은 기간에.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는데, 직전 고점을 못 넘긴 상태에서 다시 두들겨 맞아서 깨져버렸어요. 이런 패턴이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거래량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그나마 거래량이라도 탱탱하게 붙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라도 탱탱하게 붙었죠. 그러니까 거래가 붙어있기 때문에 위에서 버티는 시간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버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밑에서 공중에서 날아차기 해서 올라왔는데 지탱하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쏟아져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지탱하는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배제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두 개죠, 두 개. 첫 번째로는 완전히 거래가 따라붙는 거예요. 완전히 거래가 따라붙어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 라인을 형성하는 거죠.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 라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 구간에 지지층이 생겨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쳐져도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이 직고점을 때리면 괜찮아져요. 근데 직고점을 못 넘기고 여기서 빌빌거린다라고 하면 매물이 나와도 이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머나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직고점까지 위치가 보시면 얘가 얼마입니까? 4만 100이에요. 4만 100. 여기서 끼작해야 500포인트. 최근의 변동성을 생각해보면 하루짜리 코스예요. 하루. 길어야 이틀이라는 거죠. 요 라인 자체가. 이 구간을 빠르게 수복을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빠르게 수복을 시켜놓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수복을 못 시켜놓고 해당 영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좀 거칠습니다만 빌빌빌 거리면 우스갯소리인데 빌빌빌 거리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삐끄덕거리는 소리만 하면 연준 파월의장이 조금만 삐끄덕거리는 소리만 해도 시장은 바로 토해내려고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승의 가장 핵심 모토가 뭡니까? 지금 시장의 상승의 가장 핵심 모토가 뭐예요? 경기 침체에 관련된 뉴스가 뭐였다? 뻥이었다. 그쵸? 지금 핵심 모토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두했던 내용들이 뻥이다.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가 지금 핵심 요소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삐끄덕대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삐끄덕대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올렸던 부분들이 한 방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점도 같이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주가가 꼭 올라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주가가 내려도 되고 올라도 되는 사람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주가가 올라야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논리를 저희는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죠. 아마 이게 듣기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저는 대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꼭 기억하시면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눈에 띄게 강해요. 제가 지금 시장이 강하다고 해서 제가 피해보고 있는 것도 없고 시장이 약하다고 해서 피해보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양방향 모두에서 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열어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상황이 발생돼도 대처할 수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현재 올라옴 속에서만 젖어 있다고 하면 아마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변동성은 조금 있을 거예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 새벽까지 변동성이 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아마 지난주처럼 완전히 뜨거운 변동성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8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VIP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아직 그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 미리 공지 드린 부분이고, 아마 곧 그 부분은 풀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단방향 소통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안 때문에 단방향으로 저희 지금 채팅에서 채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카카오톡 또한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매매 관련된 부분이겠죠. 또한 지금 유튜브 댓글이 안 되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가 봐요.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소통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죠.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좀 하는 의견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관련돼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 시황을 좀 그리면 좋은데 너무 방대하게 쓰다 보니까 영상 시간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법규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잘 배려해서 내용들 참조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자료들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희 유튜브 링크를 통하셔가지고
하단부에 텔레그램 주소 있습니다. 그곳으로 단방향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시황을 일방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상담 및 등등등은 하단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통해서 상담하시면 가입 관련된 상담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지난주에 좋은 성과 얻은 만큼 이번 주도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